안녕하세요. 기자왕 김기자 채널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과거 제가 다루기도 했었죠. 한번 불협화음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참교육 영상을 한다고 해서 큰 인기를 끌었던 그런 채널이었는데요. 중고나라 사기꾼 참교육하기 하면서 집 앞에서 뭘 터트린다거나 양아치 참교육하기, 각종 참교육을 하면서 초등학생 친구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초등학생 친구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고 이렇게 보기도 해서 제 채널을 이렇게 테러를 하러 오기도 했는데, 제가 그 친구 채널을 눌러서 들어가 보니까 어린 아이들끼리, 정말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끼리 물총 싸움을 하는 걸 올려놨더라고요. 차마 거기다 대고 욕을 할 수는 없고 그냥 박수를 쳐줬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건 서론이 길었는데, 즉 참교육 영상은 범죄나 탈법, 비도덕적 행동을 하는 사람을 유튜버가 직접 단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영상은 대부분 조작된 영상이죠. 시청자에게 시원함을 주기 위해 조작극, 자작극을 벌이고 참교육처럼 꾸미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 불협화음 팀이 사기 미수로 고소당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교육하다가 본인들이 참교육될 지금 위기에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사기 미수? 어떤 일인지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복잡해요. 별거 아닌 사건인데 복잡합니다. 이 불협화음이 참교육 영상, 그러니까 조작 영상을 찍으면서 거기에 출연도 하고 도움도 줬던 방인석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불협화음 팀은 이 인석님을 자신들의 참교육 영상처럼 조작극을 찍어서 어떻게 사기 행각을 벌이려고 하다가 사기 미수가 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석님은 21일 밤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인데요. 인석님이 고소를 한 이유를 한마디로 들어보면, 조작 영상을 찍을 때 출연도 해주면서 일진 참교육 당한 영상에 일진으로도 출연했고요. 찌질한 소개팅남 참교육에서도 찌질한 소개팅남으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도와줬는데 자신을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것을 보고 배신감이 크게 들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된 걸까요? 2020년 10월에 발생됐는데요. 불협화음은 그동안의 참교육 영상이 조작으로 드러난 이유 때문인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겠지만 그 시점을 이후로 조회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인지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그 팀도 해체가 됐는데요. 채널 이름도 불협화음에서 팀원 중 한 명인 오동훈 씨 이름을 딴 오동훈 TV로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샤워맨 같은 영상을 찍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겪으면서 이분들도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지, 오동훈 씨와 이 불협화음의 또 다른 팀원 고재권 씨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을 하는데요. 바로 출연하기도 했던 인석님에게 새로운 제안을 한 건데요. 바로 오동훈 씨와 고재권 씨가 인석님에게 인터넷 방송을 한번 진행해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잘 아는 만큼 컨설팅을 해줄 테니까 수익 일부를 나눠 갖자고 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인 인석님에게 이 오동훈 씨와 고재권 씨는 맞방을, 그러니까 별풍선을 받으면 그냥 쳐맞는 방송을 해라, 이런 걸 권했습니다. 그 수위가 제가 다시 보기를 봤는데 진짜 못 볼 정도로 심각하더라고요. 너무 수위가 세요. 그래서 이게 과연 컨설팅인가? 이 컨설팅을 해주면서 수익을 나눠 갖는 게 맞나? 왜냐면 맞는 거는 이제 인석님 혼자 그냥 맞고 있는데 그 수익을 나눠 갖는 게 맞나? 해주는 게 없잖아요. 그냥 맞아라. 소주 한 병 까라.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 수익을 나눠 가지라는 게 말이 되는 건지 저는 잘 이해는 안 갑니다. 어쨌건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합니다. 그 맞방 내용을 보면은 별풍선 5개, 그러니까 500원 정도, 수수료 떼면은 한 200-300원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200-300원 정도면 밀웜 있죠. 살아있는 밀웜 벌레를 먹고, 30개를 받으면 고추장으로 세수를 하고, 50개를 받으면 고추장으로 샤워를 하고, 추천 1개당 쟁반 1대 맞기. 쟁반도 엄청 세게 맞거든요. 그 쟁반이 휠 정도로. 사실상 그 시청자들한테 학대를 당하게 한 거죠. 근데 그 지시하는 카톡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맞으라고, 빨리 더 소주 한 병 더 까라고, 빨리 까라고, 소리를 카톡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소리를 빽빽 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약 2주일간 정도 방송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방송을 하던 인석님은 더 이상은 이제 참지 못하고 이들에게 못하겠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 오동훈 씨와 고재권 씨는 처음이라서 그렇고 나중에 형이 인지도가 쌓이면 성공할 수 있다며 방송을 계속하자고 회유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인석님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방송은 종료가 됐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방송이 끝났고, 오동훈 씨와 고재권 씨는 인석님에게 방송도 끝났으니까 술이나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시작됐죠. 10월 24일 이들은 만나서 원래 그 스튜디오를 맞방을 해서 완전 스튜디오가 개판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 스튜디오를 치우고 8시경에 이들은 음식점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오동훈 씨랑 고재권 씨는 차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이 인석님만 혼자 술을 좀 마셔서 취기가 좀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잔을 하고 있을 때 오동훈 씨와 고재권 씨가 좀 피곤하니까 찜질방에서 잠시 쉬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찜질방에 들어갔고 고재권 씨는 휴대전화를 충전해야 한다며 콘센트를 찾자, 이렇게 콘센트가 어딨지 콘센트 어딨지 하다가 콘센트를 발견해서 꽂으면서 콘센트 여기 있다 이렇게 마치 알려주는 듯이 콘센트를 찾게 됩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이 흘렀고 고재권 씨는 차를 빼달라는 전화가 왔다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동훈 씨도 같이 나갔고 뒤에 따라오던 인성님에게 형, 그 지하 1층에 꽂아놓은 핸드폰 좀 갖고 나와줘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렇게 인성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 핸드폰을 들고 나가서 고 씨의 아우디에 승차를 합니다. 그게 한 새벽 3시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콘센트에 꽂아져 있던 충전기와 휴대전화를 이 고재권 씨한테 줍니다. 그렇게 다시 이들은 스튜디오로 이동해서 마무리 이제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10분 정도 운전을 했을 때 고재권 씨가 갑자기 자기 핸드폰에 패턴을 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안 풀려요. 형, 이거 내 핸드폰이 아니잖아. 이거 왜 잘못 갖고 나왔어? 인성님은 당연히 아니 네가 꽂은 거 그대로 갖고 나왔는데, 고재권 씨는 내 거 아닌데 이거 어떡하지? 그럼 우리 그냥 이거 팔아서 나눠 쓰자. 이게 무슨 개소리야? 라는 것처럼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성님이 안 돼, 절대 안 돼. 무슨, 아니 핸드폰을 왜 팔아? 그냥 갖다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고재권 씨와 오동훈 씨가 아니 거기 낡은 찜질방이라서 CCTV도 없고 이거 갖다 주면 오히려 우리 절도죄로 신고당할 수도 있어. 그러니 그냥 이거 파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인성님이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빨리 갖다 주자고. 그냥 갖다 주면 끝이잖아. 우리가 뭐 고의적으로 갖고 온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 팔자. 안 된다. 팔자 안 된다가 1시간 정도 실갱이를 합니다. 이게 뭐 1시간이나 실갱이를 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1시간 정도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 이제 인성님이 설득이 안 되자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갖다 주면은 이거 우리 얼굴도 알려진 사람이고 괜히 이상한 일에 휘말릴 수도 있다. 우리 이미지 손상 있으면 안 된다. 아니 그럼 그냥 인성님이 내가 갖다 주고 올게. 내가 다 책임질게 해도 안 돼. 절대 안 되고 그러면은 퀵 서비스로 보내자. 그럼 퀵 서비스로 우리 신원이 노출이 안 되니까 퀵 서비스로 보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퀵 서비스까지 보내지? 그럼 뭐 그냥 차 돌리면 금방인데? 그런데 어쨌건 이 둘의 압박에 못 이겨서 결국 그 새벽 한 4시, 5시쯤에 퀵 서비스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을 찜질방으로 보내는데요. 그렇게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찜질방에서 핸드폰을 받은 사람이 핸드폰을 보낸 사람의 번호를 보고 연락했다면서 그렇게 핸드폰을 받았다는 그냥 가명으로 할게요. 철수 씨. 이철수 씨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당신이 내 핸드폰 가져갔었어?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고재권 씨가 예, 제가 가져갔었는데요. 당신 때문에 내가 부산에 아주 중요한 골프 미팅이 있었는데 거기를 못 갔잖아요. 아주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서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그 이철수 씨가 300만 원 내놔. 아니 무슨 300만 원이에요? 하니까 300만 원 내놔. 내 피해가 300만 원 그 이상이야. 내가 굉장히 비즈니스 크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재권 씨 측은 머리를 굴리다가 200만 원 어떠신가요? 하다가 결국은 250만 원의 합의금으로 타결이 됩니다. 그냥 핸드폰 바로 갖다 줬으면 됐는데 그거 안 갖다 준다고 실갱이하고 뭐 그러다가 250만 원의 합의금을 주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250만 원의 합의금을 주기로 하고 고재권 씨가 인성님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 형, 이거 뭐 내가 핸드폰 갖고 나오라고 한 내 잘못도 있으니까 내가 반 낼게. 내가 125만 원, 형이 125만 원 내. 하는 겁니다. 근데 인성님이 당장 현금이 아예 없는 상태라서 그럼 내가 카드론이라도 받아서 갚을게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합의금을 250만 원으로 타결이 된 뒤에 인성님은 그러면 이철수 씨가 합의금을 받고도 나중에 말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합의금 주는 건 그래 오케이 대신에 합의서를 써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인성님이 카드론을 신청하고 나서 그때서야 좀 다시 한번 상황을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한 겁니다. 아니 핸드폰이 어떻게 똑같은 기종이 거기에 똑같이 꽂혀 있었고 그걸 내가 잘못 갖고 왔지? 그 핸드폰을 잘못 갖고 나왔을 때 얘는 그럼 자기 핸드폰은 어디 있다고 생각한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좀 이상한 점이 많았던 겁니다. 갑자기 무슨 핸드폰을 팔자고 하질 않나 좀 말이 안 되는 장면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찜질방을 가보기로 합니다. 그 찜질방이 이제 그 고재권 씨의 아우디를 타고 갔기 때문에 어딘지도 몰라서 좀 헤맸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를 결국 찾아서 CCTV를 보자고 합니다. CCTV를 봤더니 고재권 씨가 꽂아놓은 걸 얼마 뒤에 내가 그냥 빼고 갖다 준 겁니다. 뭐지? 그래서 그 찜질방 주인에게 물어보는 거죠. 혹시 어제 여기 퀵서비스 오지 않았어요? 라고 하자 그 사람이 아니 무슨 찜질방에 퀵서비스가 와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인성님은 고재권 씨와 오동훈 씨가 이 모든 휴대전화 소동이 자신을 사기쳐서 125만 원을 뜯어내려고 하는 수작이었다는 전말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모든 전말을 파악한 인성님은 녹취를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얘네들이 어디까지 갈까? 언제 진실을 털어놓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다고 해요. 10월 28일에 인성님과 고재권 씨는 앞서 말한 그 합의서를 보여주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혹시 그때라도 지금까지 장난이었다고 하지 않을까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고 말을 했죠. 하지만 그 롯데리아에서 만났거든요. 그 롯데리아에서 고재권 씨는 돈 언제 줄 수 있어? 라고 말했고, 방희석 씨는 대출 심사 중이어서 잘 모르겠다 라고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이때 재차 고재권 씨는 2달 안에는 줄 수 있지? 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거 언제 줄 수 있어 돈을? 비싸다. 일단 대출 나와봐야 알지. 아직 심사여서. 한 2달 안에는 다 줄 수 있지. 그렇지. 이거 심사 곧 끝날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합의서를 보여줬죠. 근데 고재권 씨는 그 합의서를 보여주고 나서 이제 인성님이 그걸 저장을 할까봐 합의서를 지우라고 엄청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합의서에 들어가는 금액이 반은 이제 인성님 돈인데 왜 내가 이거 합의서를 지워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말만 지우겠다 해놓고 지우질 않았죠, 결국. 그래서 몇 번이나 강조하는 걸 보고 얘네들이 뭔가 진짜 거짓말이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합의서에 적혀있는 이철수 씨의 주소는 나중에 검색해보니 존재하지 않는 주소였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는 1204호까지밖에 없는 곳인데 1227호 이렇게 적혀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재권 씨가 이 합의서를 왜 그렇게 지우라고 닥달을 했을까요? 최강용 로고스 변호사는 이 고재권 씨와 오동훈 씨가 이 합의서라는 처분 문서, 일종의 계약서 같은 걸 허위로 작성하면서 이 인성님을 속이려고 했다. 이 속이려고 한 증거가 명확한 게 바로 이 합의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사기 미수의 범죄로 파악이 된다고 했고요. 사문서 위조죄는 있어도 허위 사문서 작성죄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벌되지가 않는다고 해요. 다만 사기를 치려고 했다는 걸 더 확실하게 증명하는 요소죠. 이렇게 문서까지 만들면서 사기를 치려고 했다는 게. 결국은 10월 29일, 그러니까 롯데리아에서 만난 다음 날이죠. 10월 29일 인성님은 결국 모든 사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고재권 씨가 진실을 얘기해줄 생각이 없다는 걸 돈 달라는 얘기에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인성님이 이 고재권 씨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합의서 보니까 좀 이상하던데 왜 뭐가 이상해? 그 사람 엄청 크게 사업하고 비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연락하기도 힘든 사이야 이러니까, 아니 그 합의서 허술하게 작성됐던데 라고 하니까, 그 합의서가 뭐가 이상해? 그 합의서 작성한 그 이철수 씨 사업 엄청 크게 하고 우리가 연락하려면 비서 통해서 해야 되는 그렇게 큰 기업 운영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인성님이 아니 근데 왜 합의서에 피의자 이철수라고 써있어? 피해자 아니야? 피의자, 피해자도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 뭔 큰 기업을 운영해요? 그랬더니 고재권 씨가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합니다. 제가 묻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어쨌건 그때 인성님이 말하죠. 나 다 알고 있어. 다 거짓말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나 그 CCTV 보고 왔어. 그 찜질방에 퀵도 안 갔잖아. 라고 하니까 고재권 씨가 형 잠깐만 하면서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뒤에 다시 전화를 해도 좀 이따 전화할게 하면서 전화를 끊죠. 오동훈 씨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고재권 씨가 연락이 와서 인성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 그거 사실 몰래카메라였어. 형 속이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야 라고 하니까 인성님이 말을 합니다. 근데 카메라는 어딨어? 라고 하자 그게 사실 그냥 내기였어. 100만원 빵 내기였어 라고 말을 하죠. 그것도 납득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면 여기서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인성님은 어쨌건 카드론까지 대출을 받으면서 신용점수가 굉장히 떨어졌고 그 이자도 짧은 기간이지만 내야 했기 때문인데요. 고재권 씨는 통화에서 누구를 한 명 바보 만든 게 나쁜 거라고는 생각하고 우리가 잘못을 안 했다는 게 아닌데 다만 절대로 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우리가 돈을 사기를 치려고 했던 의사는 없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좀 사람 한 명을 두고 이게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솔직히 되게 나쁜 건데 좀 바보 만들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친구가 만약에 너한테 넘어오면 넌 얼마 줄래? 너 안 넘어오면 얼마 줄래? 해서 돈 내기를 걸었었어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형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제가 자기를 다 속이려던 사실을. 근데 그 뒤늦게 사실 저 형한테 이게 형한테 내가 돈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봤자 이미 소용이 없는 거였고 그래서 그 이유도 제가 통화해가지고 내가 법적으로 내가 사기 미수라고 그 형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런 일이 있으면 그래 내가 이미 저지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 형 정말 마지막까지 내가 그거에 대해서 미안하고 형이 만약에 나를 고소를 해가지고 만약에 좀 기분이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고소하고 내가 처벌받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 오 씨와 고 씨, 오동훈 씨와 고재권 씨는 미안하다며 과일 상자를 보냈는데요. 인성님이 그냥 바깥에 두고 그냥 도로 가져가,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뭐 가져가진 않았고 그렇게 방치돼서 결국 과일은 모두 썩게 됐습니다. 제가 고재권 씨와 통화를 해봤는데 원래는 휴대전화를 팔지 말지를 내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휴대전화를 뭐 팔자라고 했을 때 같이 팔자라고 하면은 고재권 씨가 이기는 거, 같이 안 팔자고 하면은 오동훈 씨가 이기는 거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게 100만 원짜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인성님이 안 넘어오자 이번에는 합의금을 주는지로 내기를 했다면서, 합의금을 주면은 125만 원을 주면 돌려주려고 했고 카드론을 쓰면서 내는 이자는 뭐 내가 그 이상으로 뭐 10만 원 정도 더 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뭐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인성님은 그 내기를 했다는 뭐 내용, 카카오톡 통화 내용 알려달라, 뭐 내달라 했지만 뭐 그런 것도 내지도 않고요. 그래서 현재는 사기 미수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뭐 상당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는데 뭐 피해가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라서 뭐 어떻게 처벌까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기했다는 변명이 뭐 통할까요? 이 최강경 변호사는 처벌될지 여부와 전혀 관련 없는 의미 없는 해명에 불과하다고 일축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했던 이철수 씨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고재권 씨의 지인에 불과했습니다. 고재권 씨는 그렇다면 퀵을 누구한테 보냈냐는 질문에 그 지인에게 보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인이 전화를 걸어서 나 이철수인데 300만 원 내놔 라고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질이 안 좋다라는 거는 어쨌건 조직적으로 누군가를 속이려고 꾸몄고 거기다 합의서까지 허위로 작성을 했고 이런 점에서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인지 최근 이 고소 사실을 안 오동훈 씨와 고재권 씨는 인성님 집 앞에 찾아와서 계속 만나달라며 5분만 시간을 내달라며 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 변호사도 만나지 말라는 조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보복을 할 수도 있고 고소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어떤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만나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해서 인성님도 현재는 만나고 있지 않는 상태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장 영상으로 시청자를 속이다가 결국은 지인마저, 친한 사람마저 속인 이 모습, 뭔가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 라는 표현도 생각이 납니다. 그럼 다음은 인성님을 모시고 뭐 어떻게 사기당했는지 그 전말과 함께 과연 불협화음은 조작 영상을 어떻게 찍었나, 일진 참교육 영상에서 일진은 아니죠. 이제 뭐 30살이 다 되신 분인데 뭐 일진은 아니고 다만 일진으로 이제 분해서 일진 역할을 해서 쳐 맞았던 그때 상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